어린이집에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좀 이분들이 잘 알고 하면 좋겠다. 도움이 될 만한 팁,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내용들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놀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아이디어 고갈? 막 이런 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는 같은데, 이런 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같은 거 혹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네. 이 고참 선생님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네.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표준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안내서를 보면은 대부분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정보 사이트 보면 꼬망새나 키드퀴즈라는 또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해요. 그러나 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활동들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 정보 공유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서적이나 인터넷 정보 사이트도 중요하지만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경험 또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생긴 지는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지자체별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뭐, 말 그대로 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임말로 육종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보육교사들의 결혼이나 병가, 연차, 휴가 등의 일정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때 대체 보육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필요 시기보다 한 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도 이렇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대한 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또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육교사들이 일하는 주중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보육교사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일상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한 후 프로그램 일정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하게 대체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휴 인력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보육교사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떤 어린이집에 내가 가야 되냐, 가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서현주 선생님이 보실 때, 이런 어린이집은 좀 피하는 게 좋다. 혹시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예전에는 원장이 좀 까칠하거나 그다음에 육지에서 많이 이주하신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는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해보니까 문제 없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린이집을 가지 마라가 아니라 이곳이든 저곳이든 네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가서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라. 그래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더 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어린이집 환경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좀 덜 다치면서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의외로 보육교사들도 많이 다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글루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이 글루건. 네, 손에 다 크던 작든 다 흉터가 있어요. 대인 흉터가. 그런데 보육교사들은 이 정도 이 뜨거움 같은 거, 이 정도의 상처는 그냥 밴드 하나 붙여버리고 그냥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잡으려다가 넘어져서 뭐 팔, 다리, 골절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안거나 업다가 허리 등을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통합 차량 보조를 하다가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팔, 발목, 그리고 허리 등의 부상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 없이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거나 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퇴사 압박을 받아서 퇴사를 선택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조합이 이제 상담과 홍보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인지 다친 후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다치면 눈치 보고 또 오히려 미안해서 퇴사하지 말고 주변에 산재로 지정된 병의원으로 가셔서 상담받고 산재 신청하시고 또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시니까 선생님들이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내 권리를 정당하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